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100을 만들자 미주백입니다. 오늘은 26년 1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미주백 어머니 계좌 1월 1주차 주간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어머니 배당 주식 일주일 동안 등락을 살펴보면 TQQQ 3.84% 상승, GPIQ 1.09% 상승, GPIX 0.88%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평가금 334만원 상승해서 총 평가액은 1억 5,736만원입니다. 그리고 어제 금요일에 1월 배당금 입금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주식만 수익금 4,736만원, 수익률 43%이고요. 배당금 2,230만원 포함하면 총 수익률 63.33%입니다. 이번 주에도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흔들림 없이 꾸준히 함께 가시죠. 감사합니다. 미주백이었습니다. 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기습해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이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군사작전, 그 이상이라는 거죠. 어쩌면 전 세계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는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26년 1월 3일,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새벽이에요. 짙은 어둠 속에서 절대결의라는 아주 비장한 이름의 작전이 시작됩니다. 바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벌인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대담한 군사작전이었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작전이 엄청나게 신속하고 또 결정적이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공습이 시작되고 현직 대통령이 사로잡혔어요. 이 모든 게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서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이 아주 정밀하게 실행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 나라에, 그것도 현직 대통령이 미군에게 체포돼서 지금 미국 법정에서 마약 테러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걸까요? 네,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거의 30년 전으로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석유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1999년이 아주 결정적인 분기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전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든든한 파트너, 뭐랄까 아메리카 대륙의 주유소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우고 차베스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모든 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수십 년에 걸친 적대 관계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바로 이 말이요. 어제 이곳에 악마가 왔다 갔는데 아직도 유황 냄새가 난다. 이 한마디가 그 당시 두 나라 사이에 얼마나 깊은 적대감이 있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 후로도 오랫동안 양국 관계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기습이 단순히 오래된 감정 싸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아주 노골적인 미국 외교 정책이 처음으로 무대에 오르는 그런 극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름을 붙였습니다. 돌로 독트린. 이게 뭐냐면요, 200년도 더 된 멀로 독트린을 현대적으로 빗은 거예요. 멀로 독트린이 뭐였죠? 유럽은 더 이상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지 마라, 이거였잖아요. 이걸 21세기 버전으로 되살려서 우리 뒷마당에서 나가! 라는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돌로 독트린의 핵심 원칙들을 한번 뜯어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자원 우선주의, 그리고 법 집행이라는 프레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다른 나라를 재건하고 민주주의를 심는 그런 복잡한 일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자원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범죄자를 잡는 것처럼 딱 필요한 목표만 정해서 군사력을 사용하겠다. 바로 이겁니다.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우리가 봤던 그런 값비싼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개입 전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베네수엘라 모델은 도대체 이라크 전쟁 때랑은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요?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왼쪽은 이라크 모델, 오른쪽은 베네수엘라 모델인데요. 완전히 극과 극이죠. 이라크 때는 수년간 수조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나라 전체를 바꾸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단 몇 시간 만에 아주 정밀한 타격으로 끝냈습니다. 목표부터 방식, 비용, 그리고 작전 후의 역할까지 뭐 하나 같은 게 없어요. 이런 새로운 전략은 벌써
전 세계에 큰 충격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파급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모든 일이 벌어진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사실 이 작전이 있기 전부터 베네수엘라에서는 엄청난 인도주의적 위기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800만 명.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미국이 개입하기 이전에 이미 경제가 무너지면서 베네수엘라를 탈출한 난민의 수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바로 이 엄청난 규모의 불안정성이 미국이 이번 작전의 명분 중 하나로 내세웠던 배경이기도 합니다. 작전 이후의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은 불확실성에 휩싸였고요. 또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피워오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미국의 경쟁국들한테는 너희들의 보호가 절대적인 건 아니야 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보낸 셈이죠. 그리고 물론 국가 주권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만약에 이제 국가의 이익이 자원으로 정의된다면 과연 이런 개입은 어디에서 멈출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번 베네수엘라 사건은 어떤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세계 정치가 훨씬 더 대립적인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는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지도 모르겠습니다.